자, 시작을 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진행됐던 내용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뭐가 있더라? 1차 함수 형태처럼 y는 어쩌고 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만 사용된 x는 어쩌고 혹은 y는 p 이런 형태로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형이라고 하여 한쪽으로 몰아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 그 모양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였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우는 방법으로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 두 점 사이의 관계, 증가량분의 증가량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라는 것들 등등등등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나왔었죠? 안 나왔나?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던가 그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다른 문자로 정리를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로 설명했었고 두 번째 자취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죠? 자취라고 하는 건 결국엔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그냥 흔적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풀어봐 라고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취의 방정식 또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멘트들이 나올 때는 뭘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하면 이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우는데 그게 임의의 점 P라는 점 x, y를 이용합니다. 얘를 식에 적용해서 그 x,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관계식이라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직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더 나와요. 2차 방정식에서도 자취라는 걸 만들 수 있고 2차 함수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을 때도 그 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원을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자취 등을 또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자취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라고요? 사이에 적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관계식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뭐 점이 주어지고 점 A의 점의 좌표가 블라블라라고 주어지고 점 B의 좌표가 블라블라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그 임의의 점 얘랑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PA는 PB가 되는 그러한 P의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네, 그거에 맞는 조건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놈이 바로 뭐가 된다?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취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저는 오히려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그 점을 임의의 점으로 잡고 거기에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에 대해서 통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럼 할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까먹었을 그 내용. 바로
위치관계입니다.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 어디서 배웠죠?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본도형이라는 걸 배우시면서 점선면을 배우시고 점과 점 사이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점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까지 해서 총 뭐 6가지 과정의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 중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었냐면은 평면에서 몇 가지? 평면상에서 위치관계가 3가지, 공간상에서 4가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첫 번째는 뭐? 평행하다. 두 번째는 뭐? 일치한다. 세 번째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는 뭐? 꼬인 위치에 있다. 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게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 고마워. 자, 방금 전에 그 위치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는 무슨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평면좌표와 관련돼서 배우고 있죠.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상에서의 위치관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선과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총 몇 가지를 보면 되겠다? 3가지를 보면 되겠다. 뭐뭐뭐? 아까 했잖아.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네, 대답이 늦었으면 예, 3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여기가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그 멘트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2가지로 볼게요. 직선의 모양 자체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어떤 직선?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나오는 이 직선. 함수 형태죠. y는 m-x 더하기 n-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는? 일반형 형태로 표현이 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또는 a-x, b-y, c-는 0이라고 하는 이 2개의 직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건데요. 먼저 우린 얘를 평행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언제 배우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과의 관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평행합니까? 기울기는 서로 같고요. 일치하면 안 되잖아.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y절편이 서로 달라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변형해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오거든요. m 대신에 마이너스 b분의 a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엔 얘도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 b분의 c b 다시 분의 c 다시가 아니다 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위치를 바꿔주시고 위치를 바꿔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식이 a분의 a-는 b분의 b-가 되고 c분의 c-는 안 된다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좀만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쓸게요. 자, a-분의 a는 즉 이걸 뭐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 개수비는 서로 같고 상수비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불러요? 일치할 때요. 일치할 때는 그럼 뭐라고요? m은 m-고 n은 n-가 되죠.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a, 개수비도 같은데 뭐까지 같아요? 상수비까지 서로 같아요. 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너 눈을 못 뜨고 있냐? 너 눈을 못 뜨고 있냐? 그럼 세 번째,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되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저기서 기울기를 담당하는 애가 개수비죠. 그래서 뭐 개수비가 서로 다르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를 연립하면은 뭘 구하는 거라고 했었지?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 교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우리 교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좀 더 디테일하게.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얘는 교점이 존재합니까? 교점이 몇 개죠? 없죠. 얘는 몇 개죠? 겁내 많죠. 그죠? 얘는 몇 개죠? 오직 한 개죠. 그럼 그 교점을 이용해서 뭐로 구할 수 있다고? 실근으로 바꿀 수 있다고. 으쌰. 실근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밑에다가 마무리하고 쉴게요. 자, 실근의 개수를 확인한다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평행하다랑 해가 없다랑 같은 말로 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바로 수상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브리핑 이걸 미안하다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알고 전. 첫 번째 평행과 수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일단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까지를 일단 보여드리기로 얘기했죠. 보여드리는 걸 한번 좀 보고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아마 여기 어딘가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없나? 없네? 다 해놓으셨죠? 아니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수직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y절편과 상관없이 기울기와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고 가정하고 그 x절
직선 두 개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직선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y는 mx라고 하는 직선과 얘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뭔가가 존재한다고 어디야? 왜 이렇게 돼?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y는 m-x라고 하고 수직이 된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이 된다라고 했을 때 x좌표가 1인 두 점을 찍어보고요. 그 두 점의 좌표를 1,m 여기를 1,m' 라고 한다면 원점과 세 꼭지점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OA의 길이는 얼마냐?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될 거고요. OB의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 AB의 길이는 얼마야? m-m'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우, 산만해, 진짜. 어우, 산만해. 자,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당연히 성립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야, 적당히 해. 아우, 진짜. 아우, 산만해. 아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자, AB제곱은 5A제곱 더하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5B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아까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화가 안 나요.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만해. 이제 해결됐어? 이제 죽었어? 그래. 다음 생에는 이쁜 애로 태어나라. 괜히 못생기게 태어나갖고 우리한테 미움받고. 자, 그러면 제곱해보죠. m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 더하기 m 다시 제곱이죠? 얘가 1 더하기 m제곱 1 더하기 m 다시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앞에 게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m m 다시가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합니다. 증명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럼 그대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1번. 자, 점 3,2를 지나고 직선의 평행인. 즉,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요. 자, 식. y는 2 곱하기 3,2 정리하시면 되죠. 두 번째,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직선 y는 3분의 1x 플러스 2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나와 있다고요.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식이 되겠죠. 3번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그럼 일단 먼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셔서 수직이라고 했으니 y는 2 y절편이 1인 직선 x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수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구성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저기 수직이다는 뒤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죠? 뒤에 설명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2번도 이어서 바로 진행하죠. 2번에 평행일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일반식에서 a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과 x 더하기 a 플러스 1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일단 평행이기 위해서는 뭐여야 합니까? 개수비는 같고 상수비는 달라야 하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분의 a는 a 더하기 1분의 2여야 하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면 안 되겠네요. 하여 정리를 하시면 식 나오는 거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a의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뭐? 마이너스 2 아니면 1 나오죠. 근데 1이라고 하는 애는 대입하면 1이 돼서 얘는 뭐가 돼요? 일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뭡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그럼 2번의 답이 뭐가 됩니까? a가 1이면 일치한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공식 사용하시면 될까요? 수직이라는 뭘 쓰라고? a 다시 더하기 bb 다시는 0이다라는 공식을 쓰시면 된다고요. a 더하기 2a 플러스 2가 0이면 된다고요. a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 4번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사람아 빨리 얘기해. 너 아닌 척 하지 마. 빨리. 수직 이등분선 수직이었는데 그죠, 같죠. 같으니까 뭐 어디를 지나가요? 중점을 지나요. 그리고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수직일 거고요. 그래서 그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수직이고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말고 또 다른 방법 손. 2학년 2학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점을 지난다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거 니네 지금 중간고사 때 했어요! 헤이! 니네 2학년이잖아. 지금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했다고. 쟤도 모르는 놈인데. 너 저놈도 모르는 놈인데 지금. 아니 이놈들아. 진짜 정말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공부하는 자식들아. 아름다운 아이들아. 그럼 니넨 덧셈 뺄셈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이미 한참 전에 배우고 넘어간 건데 이 돼지야. 진짜 속이 탄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때요. 아이씨 왜 자꾸 백 끝에가 휘는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때요. 어떠한 성질이 있었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얘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떠한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다고 한다면, 수직 이등분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선 위에 어느 점에서 양쪽 꼭지점을 연결해도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왜? SAS 합동이라서요. S, A, S 합동이 되니까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게 수직이등분선의 직선이, 그러니까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야? 한번 볼게요. 눈이 3배가 되네, 그냥. 자, 첫 번째, 그럼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요걸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위에 게 더 빠르겠지만, 아래 것도 있다는 거는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두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PA는 PB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똑같은 수직이등분선으로 풀어버려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3번에 1번이죠. 1번에 A 좌표가 1,4고요. B점의 좌표가 5,2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 5-1분의 2-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값은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중점 중점의 좌표는 3,3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 y는 2배의 x-3 더하기 3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x-3이라는 식이 바로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 PA는 PB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제가 저 임의의 점 P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잡아요?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요. 그럼 PA는 PB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양면 제곱한 상태에서 전개하고 정리를 하신다 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긴 1 더하기 16이고 이쪽은 25 더하기 9입니다. 상수항만 따로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4y then 17 넘어가서 8 예? 34 예? 17 맞아요? 왜 9예요? 4지. 농농청인가?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을 정리해 보시면 y는 2x-3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같은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식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보다 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 싹 다 전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개수만 쓱쓱쓱쓱 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1 더하기 16을 왜 쓰는 건데요, 선생님? 이거 상수항 썼어요. 여기는 25 더하기 4는 왜 쓰는 건데요? 왜 상수항 썼어요. 여기 가운데 1창은 그냥 여기 암산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x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0x 나오니까 넘어가면 8x고 여기 마이너스 8의 y고 여기는 마이너스 4y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y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중간 과정을 싹 다 빠르게 생략이 가능하니까 사실 저는 이거냐라고 하면 얘가 좀 더 빨라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그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전 기울기를 아예 구하지 않고 그냥 아예 뇌를 뺀 다음에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많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풀이 방법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알려준 방법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수업이 되겠지만 항상 나의 수업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아, 너는 1번 쓰든가 2번 쓰든가 3번 쓰든가 한 4번 쓰든가 5번 써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뭘 써야 되냐고요? 이 중에 다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써야 되나? 이렇게 헛소리 하는 애들도 가끔 드물게 있어요. 다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콕 집어서 해도 되고 제일 베스트는 그 5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줄 아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써먹는 게 달라서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얘기했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리가 같다라고 말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두 개 다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문제이니 수직 이등분선 푸는 문제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PA는 PB다 라고 나올 때 오히려 뭐로 풀어버려요? 수직 이등분선으로 풀어버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아, 무작위점이어야 돼요. 임의의 점이어야 됩니다. 하나가 정해지면 안 돼요.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Y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런 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직선에 대하여 점 P와 대칭인 점 Q의 좌표를 구하여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x-y-1은 0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점 P라는 0,4와 대칭인 점 Q의 좌표를 구하래요. 한마디로 얘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어떠한 직선에 대하여 이 점 뭔가 점 P가 있을 때 그 점과 수직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은 대칭인 점 Q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얘는 수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 점을 중점을 A, B 또는 Q점의 좌표를 뭐라 한다고요? Q점의 좌표를 내가 뭐 예를 들어 A, B 라고 할 때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4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상태겠죠.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수직이겠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이겠죠. 기울기 2잖아요. 2잖아요. 그게 얘가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요거 대입해준 2 곱하기 2분의 A 빼기 2분의 B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 이 두 가지를 연립하시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고 좌표 구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거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 2번 지우셔도 돼요. 나오면 아니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합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 나중에 그 뒷부분에 도형의 이동단원에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 다음에 무작위 일반점에 대한 대칭, 무작위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렇게 해서 총 이만큼을 배워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그때 나오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아마 뒤에 보면 그래서 아마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린에는 확실히 없을 거거든요. 혹시나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중점을 먼저 원하는 점의 좌표를 잡은 상태에서 뭘 쓰고 중점을 구하시고 그 중점이 요 식이 성립하게 하는 애구나 라고 해서 대입하신 후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쓰면 된다?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어쩌고 라는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이요. 4번 페이지로 넘어가서 직선의 교점과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 보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라고 한다면 일단 1번 좌표값이 특정하게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뭐 3,1이라는 점이 나올 거예요. 아,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죠? 두 번째는요. 개수비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수비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심하세요. 상수비가 다릅니다. 즉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가 없다가 아니라 위치관계가 뭐라고?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4x-2y 플러스는 2라는 식이 나오면서 3번과 식이 개수비까지 상수비까지 모두 다 같아지는 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일치한다 이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5번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위치관계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네 가지 개형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요런 어디야 모양이 생길 수 있어요. 뭐게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그럼 두 번째는 여기다가 쓸까? 요런 모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예요? 두 직선은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 또 아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뭐예요?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예요? 네. 한 점에서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각각 따로따로 만날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보통 문제를 줄 때는 이 경우는 제외하는 편이에요. 왜? 주로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서로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을 줘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미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을 준 상태에서 직선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즉 뭘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서로 하나씩 하나씩 평행할 때를 찾으시고 두 번째 그 교점이 겹칠 때를 구하시고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죠. 또 다른 거. 평면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눕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선이죠. 여기 중간에 선생님 여기 직선이면 이렇게 둘러가면 되지 않아요? 그딴 거 안 되죠.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지금 이거는 요 아이는 평면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까? 그쵸?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죠. 얘는요? 6개입니다. 얘는요? 6개죠. 얘는요? 7개죠. 라고도 문제가 나와요. 한마디로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얘가 뭐라 그랬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했죠. 구간이 몇 개로 나누어지는? 6개로 나누어지는. 다른 문제라고 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보죠. 자, 문제 지금 5번입니다. L1이라는 직선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두 번째 L2라는 직선이 a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L3라고 하는 직선이 지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입니다. 먼저 한 점에서 만난다. 뭐라고요? 둘 사이의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아우, 개수비가 다르네요. 자, 싫어요. 8, 32. 32? 왜 또 하필? 아, 맞죠. 11x 마이너스 33은 0이니까 x의 좌표는 3,98 마이너스 2겠네요. 예. 그래서 1번의 답이 뭡니까? 1번의 답이 뭐라고요? 얘를 지나도록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3a 더하기 4 더하기 3은 0이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 나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라고요? 평행한 직선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럼 평행할 조건을 걸러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3분의 a는 4분의 마이너스 2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2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이면 안 되고요. 거기다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세 개의 값 a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얼마? 4도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7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디서? 내부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 요거에 대해서 연습도 마찬가지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하고 그 수요일날 이제 다운 테스트 보면서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6번의) 공식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 점 x1, y1에 대하여 직선의 모양은 반드시 일반형 형태여야 합니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에 점과 직선 사이에 있는 이 직선과 요 점 사이에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루트 개수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 그리고 직선의 요 점의 좌표를 대입한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라는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을 설명하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닥다리 일본에서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네, 심지어 학교까지 차리시고 또 예,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계시는 홍성대 씨, 홍성대 할아버지께서 정석이요. 정석이요. 정석 만든 아저씨가 홍성대 아저씨예요. 홍성대 할아버지. 예, 지금 상산고등학교 그 이사장.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그 자사고로 탑클래스 찍는 데가 상산고등학교잖아요. 그 상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예, 일본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그 구닥다리 증명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그 참고로 정석교재 같은 경우는 현재 수상, 수하로 나눠져 있을 때 수하에 이 평면좌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수하에 있는 실력교재, 실력수하 초록색 교재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런 핑크핑크한 교재가 기본 교재고요. 여기서 초록초록하고 진짜 이끼 색깔처럼 칙칙해 보이는 게 실력 교재거든요. 그 실력 교재의 수하 1단원의 직선의 방정식 그 파트를 보시면 거기서 한 장 반 정도에 걸쳐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명이. 그게 가장 구닥다리 증명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 들어서 교재나 교과서나 시중교재 같은 거에서 증명이 들어가고 있는 게 두 번째 증명 방법이고요. 세 번째 증명 방법은 너네들이 증명할 수 없는 증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러분 벡터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벡터를 아십니까? 나중에 고등 수학이 아니라 고등 물리라든가 이런 걸 배우실 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스칼라는 뭐죠? 학교인가요? 아니요. 벡터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무언가를 벡터라고 부르고요. 방향성이 없는 그냥 그 단위를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유한 물질의 고유한 그것들을 스칼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질량은 스칼라죠. 짱이지. 쳤는데 잡았어. 질량은 스칼라예요. 그럼 방향성이 있는 질량을 뭐라고 하죠? 무게라고 그러죠. 몸무게 같은 거. 방향성이 있는. 그거는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이야, 대체 무슨 소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력과 속도의 차이도 그거예요. 속력이라는 건 어디로 가든 삘삘삘거리든 상관없이 속력은 항상 라고 한다면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도 포함하거든요. 그만하세요. 그만할게요. 어쨌든 거기에서 벡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벡터 내적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방향성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벡터 내적을 이용해서 그만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교과서 상에서는 주로 설명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자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증명을 모르면 닥치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증명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헛소리 하지 마요. 제가 아까 분명 아니라고 했죠. 자 일단 하나 갈게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인데요. 얘를 바꿔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바꿉시다. 그러면 이 m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를 뜻할 거고 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를 뜻할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가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위에 여기 어떤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추직선까지 요 점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뭐가 생겼습니까? 직각삼각형이 생겼네요. 그 직각삼각형 좌표 평면에서는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있죠? 있잖아. 여기 수직이잖아. 그러면 그냥 요 길이를 내가 1이라고 할게. 여기를 지금 내가 A점이라 하고 여기를 H라 하고 여기를 B점이라 하고 여기를 PQ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삼각형 A, Q, P랑 삼각형 A, H, B랑 서로 닮음되는 거 아시죠? 이 정도야 뭐.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에 의하여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인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뭐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n분의 1만큼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울기니까요. 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 설마 여기서 또 선생님 마이너스인데 오른쪽 위로 가요 하는 멍청이는 없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를 하나씩 뜯어서 볼 텐데 PQ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QA의 길이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AP의 길이는 무엇인가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AH예요. AH 여기 AH요. 이놈이요. 요놈이 범인이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B점의 좌표 혹시 구할 수 있냐? B점의 좌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x1을 대입했을 때 값이잖아.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x1, mx1 더하기 n이 되죠? 그죠? y1이랑은 달라요. y1은 저 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AB의 길이, AB가 어디야? AB가 AP의 대응점이네요.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이라는 직선이 나오겠네요. 맞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닮은비 쓰시죠. 얘는 뭐 필요한가? PQ? H, BH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얘랑 얘만 보면 돼요. 6 세워볼까요? 마이너스 n분의 1 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H 얘를 D라고 구할게요. 그죠? 거리는 뭐랑 똑같다고?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1 대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 이라는 식이 나올 거라고요. 자, 정리. 그러면 D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계산해볼까요? 저거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y1 더하기 x1 더하기 n분의 n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거리는 1 더하기 m제곱분의 1분의 거리니까 얘도 양수겠죠? 일단 갑시다. 마이너스 n분의 1 y1 더하기 x1 더하기 n분의 n이 될 겁니다. 아, 여기가 절대값을 씌워야지 맞겠죠? 그죠?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 길이니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분수의 변형으로 m을 곱해 볼게요. 아, m으로 바꾸기 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우리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애였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식이 어떻게 되죠? 루트 1 더하기 a제곱분의 b제곱 분의 절대값 x1 앞으로 꺼내고 x1 마이너스 n분의 더하기 b분의 ay 더하기 n분의 n a분의 c인가요? 아니죠. 맞나요? 왜 a분의 c가 나오죠? 저 뭐 하나 틀렸나요? 맞겠지 뭐. 아니야, 맞을 거야. 제가 이걸 틀린 것 같은데. n분의 1인데 왜 b분의 a라고 썼죠? a분의 b죠?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뭐 했는지? n분의 1이라고 한,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시면 a분의 b가 되고요. n분의 n이라고 하는 건 a분의 c예요. 그죠? n분의 a라고 하는 건 a분의 c예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분자와 분모에 a를 곱할게요. 절대값 a를 곱할게요. 그럼 어차피 제곱이 돼서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올 거고요. 절대값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정은 되게 복잡한데 결론은 뭘 이용하시는 거냐면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비로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이게 제일 그나마 간단한 설명이고요. 실제로 나머지 시중교재, 뭐 개념원리라던가 아니면 교과서라던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한바닥 가득히 이게 대체 뭔 개소리인가 싶은 그런 식들이 휘황찬란하게 식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얘가 도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래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1번 식이 뭐라고요?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거니까 자, 개수제곱의 앞 거리는 5분의 원점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5 답 얼마? 1이죠. 그냥 간단하게 공식에만 빠르게 집어넣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수능 때까지 나옵니다. 그냥 1차 방정식 식 세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2번도 갈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단 먼저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놔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얘랑 그 다음에 누구? 4, 마이너스 3 하고 거리를 구하시면 얼마? 루트 10분의 절대값 12 더하기 3 빼기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얼마? 루트 10분의 10이죠? 답 루트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평행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 평행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평행할 때는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기울기는 서로 같고 y절편이 서로 다른 식입니다. 이 위에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찍어서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식을 세워보신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다시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ax1 더하기 by1은 이 위에 있는 조건이잖아요. 플러스 c는 0이래요. 즉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c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가 됩니다. 상수차. 왜? 다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요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하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c라는 값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상수차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루트 5분의 6이라고 쓰시고 5분의 6 루트 5가 바로 답으로 보이셔야 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 뒷부분에 어디까지 풀어주시면 되냐면 유형 27번까지만 마무리합시다. 그린 167페이지에 있는 유형 27번까지만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유제랑 최고 득점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스텝 1, 스텝 2 부분 숙제 나가고 요거 오늘 못한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